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분은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양산에 내려가 있는데 거기 가서 수염을 기르고 뭐 도사 행세하는 것은 좋은데 잊혀진 삶을 살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에도 정치적 메시지를 몇 차례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뭐 지지자들을 위한 북카페를 내고 거기서 독자들 뭐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토론한다고 그러네요. 그 책방에서. 왜 이렇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뭐 책방 낸 거 봤습니까? 지금 이제 보통 분석하기로는 제가 방송을 쭉 오늘 속보들 다 봤는데요. 예. 전부 이제 문재인이가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친문들 지지자들 있잖아. 예. 대깨문들. 너 거기 좀 찾아와라. 대깨문들에게 성지 순례하듯이 내가 이제 양산에 있으니 좀 이게 전국에서 좀 찾아와라. 이런 식으로 자기 이제 구명 있잖아요. 예. 지금 문재인이 수사하는 사람이 90명이죠. 예. 자기들에게 위기감을 느끼니까 대깨문들한테 구조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SOS 북카페에 있으니 좀 이렇게 순례하듯이 다 지지자들 모이라. 내를 좀 지켜달라. 이 개딸이 이재명 지키듯이. 예. 근데 제가 성남에 가보니까 개딸은 하나도 없더라고. 개 아줌마하고 개 할매들이 몇 분 있더라고. 개 딸을 할매하고 개 아줌마가 몇 명 보이고 진짜 개딸 20, 30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근데 문재인이도 아마 이게 대깨문들한테 전 SOS 구조 요청으로 북카페를 만드는 게 아닌가. 대부분 이게 분석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공감하고. 예. 그런데 하나만 더 저는 남들이 분석 안 하는 거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이 문다혜가 하거든요. 예. 이자들에게 잔돈풀이에 엄청 약합니다. 아, 그런가요? 지금 이게 달력 2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돈 짭짤하게 챙기면서 이게 진짜 이게 돈에 민감한 애들이에요. 그럼 이게 카페니까 커피도 팔면 그게 또 기념품도 팔고 물건도 많이 판대. 다과 뭐 이런다는 거. 이거 팔면 이게 마진이 많이 남아. 제가 보기에 다른 사람 같으면 저는 앞에 것만 분석하겠는데 문재인이고 문다이니까 이놈들에게 또 푼돈 돈 좀 벌려고 하는 게 아닌가. 장사. 이놈들이 의심이 안 갈 수가 없는 게 개를 이용해 달력 팔아가 돈 번 놈들 아닙니까? 풍산깨. 이게 개 먹이 아까워가 돈 아끼는 자들 아닙니까? 예, 맞아. 따라서 저는 이게 돈 욕심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게 원칙적인 분석은 본인이 사법 처리가 임박하니까 지지자들이 다 모이라. 이런 게 성지 순례처럼 이런 게 의도로 북카페를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뭐 90명이 달라들었다는데 아직까지 문재인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은 거의 없고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서운선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검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뭐 90명이 놀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일단 이재명 큰 대여 한 마리 잡고 그 다음에 또 대여를 잡겠다. 그러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이 3명 가문이 일패도지하고 패가 망신했고 이제 한 사람 남았다는데 이제 거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네요. 내 집이죠, 내 집. 예. 그러니까 새 집은 이미 망했고. 근데 이거 끝났다 이게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한 가짜 뉴스입니다. 이재명이가 뭐라 했냐면 이게 출석할 때 성남 FC 있잖아요.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한 걸 끝난 걸 가지고 다시 이게 수사한다고 했죠. 이게 명백하게 가짜 뉴스라고 그때 검찰에서 예. 발표했어요. 그게 무혐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때 성남 검찰에 오기 전에 예. 경찰서에서 이제 불송치 결정을 한 거죠. 이게 무혐의가 아닙니다. 그냥 경찰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청에 송치를 안 한 거예요. 요걸 이게 불송치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한 거죠. 그때 바른정당이.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검찰이 처음 수사하는 거죠. 한 번 이게 무혐의했던 걸 수사하는 게 아니고 처음 수사하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 무혐의한 적이 없습니다. 예. 문재인에 대해서 면죄부 준 적이 없어요. 그냥 서욱이, 박지원이 그냥 기소한 거예요. 근데 문재인에 대해서는 캐비넷에 기록이 있지. 이걸 이게 무혐의 처분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이게 문재인의 재상이 캐비넷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가 결정적인 폭발하면 다 수사가 되는 이재명이처럼 10건이 네. 지금 이게 검사 90명이 폼 잡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칼을 빼면 이게 썩은 호박이라도 찌르지 그냥 칼집에 있는 건 없어요. 따라서 저는 그게 바로 문다의
서창호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니까 오늘 이게 자금이 흐름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우선 그에 앞서서 저는 문재인이가 이렇게 북카페 내고 지지자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 보면은 문재인도 이재명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 아닌가. 거기에 대비해서 좀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바둑 한 수를 좀 튀어놓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결국 문재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물러나가면은 친문이 결국은 장악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김경수도 일단 나왔단 말이에요. 또 김부겸도 뭐 크게 보면은 범친문이라고 총리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길게 보면 대선까지 보면 김동연 경기지사도 그래도 문재인과 손잡아야지 이재명하고 손잡겠습니까? 비리의 범죄자하고는 손 못 잡잖아요. 이낙연이나 전해철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 문재인도 그래도 정치를 좀 해본 사람이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둑의 큰 판을 좀 한번 보고 이게 뭔가 나름대로 한 수를 뒤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저는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전적으로 저도 공감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그 결론적으로 이게 세 가지 의도로 본다면요. 예. 하나는 이제 그 친문 지지층을 이게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예. 북카페를 하면. 그러면 이게 지지층이 결집되면 자기 방어도 되잖아요. 그 SOS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까 제가 이재명 때 분석했지만 이재명이 꼬꾸라진다. 예. 아마 이거는 기소된다는 거는 뭐 100%니까. 예. 구속은 뭐 또 지켜봐야 되지만. 그러면 이게 그 대안이 결국에 친문재인이 민주당을 살릴 수밖에 당고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총선도 앞두고 사랑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가 꼬꾸라졌을 때 대안으로서 친문. 예. 요게 두 번째 저는 개설 의도고요. 그 다음에 저는 계속 세 번째로 굽히지 않는 거예요. 돈도 좀 벌겠다는. 왜냐하면 이게 기념품도 팔고, 뭐도 팔고, 달력도 팔고, 이 푼돈이 엄청 약하거든요. 예. 개 먹이까지 아까 뭐 개를 버린 문제이 아닙니까? 예. 뭐 이게 저는 그 돈 욕심, 이것도 이게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석합니다. 대통령 하다 또 나와서 이렇게 있어 보니까 고구마나 기르고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아직은 힘이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사유가 있었던 게 이스타, 타이, 이스타 제다 아닙니까? 서창호. 그런데 지금 새로 나온 이런 검찰발 기사를 보면은 타이 이스타젯이 이상직 전 의원의 소유라는 그런 진술을 타이 이스타젯이라든가 이스타 항공 측의 고위 임원한테서 진술이 나왔다는 거 하나고, 이 타이 이스타젯을 71억 원을 사실상 이스타젯이 빌려줘갖고 차명으로 이렇게 해서 설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 돈 중에서 65억이 사라져버렸다. 이 돈이 어디로 갔을까? 이게 지금 기사의 핵심인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 한국의 이스타 항공이 있잖아요. 예. 이 티켓을 팔잖아요. 티켓을 태국에서 파는, 그런데 이스타젯 서비스라 합니다. 티켓. 예, 우리 이스타젯 티켓을 서비스. 판매 대행하는, 예. 그 태국에서 이제 티켓을 판매 대행하는 이스타젯 서비스인데, 예. 거기에 아, 71억 외상을 채권을 해가 71억을 곧 도와주고. 외상 채권. 예, 티켓을 팔아서 이게 돈이 생기잖아. 그럼 이게 돈을 가져와야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 71억을 외상으로 달아나면, 그럼 이게 티켓 판 돈이 71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돈을 이게 세탁해서 타이 이스타에 보낸 거죠. 그 돈을. 근데 뭐 티켓을 판고 많은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있었나요? 이스타 타이스타. 항공 티켓을 판매하는 예. 이 회사, 이스타 항공의 그 서비스 예, 티켓 예. 파는 회사에 티켓을 파니까 왜 이스타 항공은 비행기가 있잖아요. 네. 손님도 있고. 예. 그러면 이게 팔자마자 돈을 항상 받아와야 되잖아요. 예. 우리 인터파크처럼 티켓 그러네. 판매하는 그게 71억 외상 채권을 두 가지고 돈을 안 받아온 거죠. 예. 그러게 그 돈 가지고 타이 이스타를 설립한 거죠. 그 돈 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65억을 판관비라 합니다. 판매 관리비, 보통 운영경비라 그래. 예. 판관비로 65억을 이게 사라진 건데. 예. 근데 문제는 이게 타이 이스타가 비행기를 뜬 적이 한 번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판관비 65억이 들 리가 없죠. 예. 이게 바로 서창호 전무니까 서창호 인건비로도 많이 나갔고 문제는 이게 그 서창호 또 이게 고급
맨션, 예. 집 있잖아요. 집, 주택. 문재인 비용으로도. 외손자도 그 뭐 몇천만 원짜리 아주 고급 무슨 학원인가 유치원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생활비까지 다 대줬다고 그러는. 그럼요. 결국에 집세, 생활비, 그다음에 월급 이런 식으로 이게 문재인 일조관들에게 돈을 다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누가 봐도 이게 그 직접 뇌물죄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 뇌물죄, 전두환 대통령 판결부터 나왔죠. 예, 그렇죠. 전두환 때 대통령은 모든 방면에 권한이 있으니까 어떤 돈을 받아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 예. 이게 포괄적 뇌물죄 법리죠. 예. 이게 전두환 노태우 사건 때부터 우리 판례에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 다 이게 적용되거든요. 전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도 이걸로 엮은 거 아닙니까? 예. 포괄적 뇌물죄. 그렇죠. 포괄적 뇌물죄. 근데 문재인이는 뭐 그 포괄적 뇌물도 필요 없어. 제가 보기에 딱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왜 딱 떨어지느냐? 결국 이 그 세 가지 거래를 했더라고. 세 가지 거래를. 세 가지. 예. 거래는 이게 그 중소기업, 벤처 중소기업 진흥공단 예. 이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그 좋은 했잖아요. 자리입니다.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공천, 예. 그게 제일 크죠. 공천. 그 다음에 수사. 수사. 그때 문성인이가 지검장이 뭉갰거든. 예. 권력이 뭉개줄 거 아니에요. 예. 문재인이가 다 봐준 거 아니에요. 예. 이상직이가 불사조라 했어. 불사조. 예, 나 죽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상직이는 돈을 이게 문재인 일족들한테 돈을 다 주고 자기가 받은 거는 벤처 그 중소기업 진흥공단 이사장, 그다음에 국회의원 공천, 그다음에 수사 무마, 전주지검에 수사 안 했잖아요. 다 이게 문재인가 봐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게 엄청난 뒷거래, 대가 관계로 됐고 따라서 이게 지금 뇌물로 곧 이게 서창호 소환한다는 거 아닙니까? 서창호가 소환되면은 뭐 전모가 밝혀질 건데 그 65억 중에 2020년 한 해 46억을 사용을 했더라고. 어떻게 물론 그래서 그때가 4.15 총선이 있었으니까 정거 자금으로도 갖다 썼고 이제 문재인도 퇴임할 날이 많이 안 남았으니까 그때 어떻게 좀 이렇게 돌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이상직이가 네. 왜 이렇게 이게 문재인하고 친했나? 별 그러니까. 인연이 없었잖아요. 별 인연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지금 찰싹. 기사 딱 보니 나오더라고. 예. 친한 게 그 두 가지가 있더만요. 아 그래요? 하나는 이제 그 옛날에 문재인이가 호남에서 엄청나게 밀렸죠. 비판받았죠. 예. 자기가 막 이게 호남에서 나를 버리면 뭐 출마 못한다고 해가 그때 호남 특보하면서 나간 게 누굽니까? 그때 김정숙이 아닙니까? 예. 그때 호남에서 문재인 여론이 안 좋을 때 김정숙이가 호남 특보하면서 호남에 가서 막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다 했잖아. 뭐 등 밀어주고 목욕탕에 가서 그런다고 그랬죠. 그때 수행한 사람이 이상직이야. 전북에서 이제 했겠죠. 수행. 어. 이게 이상직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정숙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다음에 더 돈 결정적인 팍팍 대줬을 거 아닙니까? 또. 예, 또 있더라고. 이상직이 딸하고요. 이상직이 딸이 이수지인가 봐. 이수지. 예. 그다음에 문재인의 아들 있잖아. 문준영이 문준용.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는 사람. 그러니까 자칭. 이수지와 문준용이가 미국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동문. 아 그렇군요. 그런 게 또 인연이 야, 있구만. 문재인이 아들하고 문준용이 예. 이놈이 이게 안방 여포 아니에요. 안방 장비. 보통 이 안방에서만 다 싹쓸이하고 외국에 하나도 못한 이 문준용이와 이상직의 딸 이수지가 미국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동문. 그러니까 이게 한 가족처럼 지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 준 거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서창호, 문다혜 이거는 이제 도저히 못 빠져나갈 겁니다. 이 뇌물. 이게 문재인의 뇌물이에요. 포괄 뇌물. 예, 그렇다고 봐요. 이게 돈이 지금 뭐 몇십억인데 60억이 지금 없어지는데 이거 수사 들어가면서 그럼 이게 문재인도 하나만 치면 안 되잖아. 이거 들어가면서 이제 곧 김정숙이 옷값 있잖아. 예. 방이 18개 아니야. 예. 한국의 이멜다. 방이 옷을 이렇게 두는 방이 18개 옷을 전부 이렇게 특활비로 다 사버린. 그때 정원이 3천만 원부터 구두도 700만 원 다 놨잖아. 예. 이런데 그 문준용이 서창호 치고 그다음에 김정숙이 치고 그다음에 이제 슬슬 문재인 들어가면서 확실한 것도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그 송철호 건. 지금 이게 끝낸 거 아닙니다. 문재인한테 무혐의 준 적 없어요. 예. 그다음에 그 송철호 건, 그다음에 탈원전 조작 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서해 공무원 피살 건, 그다음에 북한 주민 강제 북송 건.
그다음에 통계 조작권, 뭐 한두 개입니까? 그때부터 이게 문재인을 전방위적으로 치는 이런 게 검찰의 전략으로 나올 걸 보여요. 그러니까 문재인 사유이 지금 이혼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서창호 씨가 이메일 한 통으로 타이 이스타 젯에 취업을 했잖아요. 어쨌든 이 타이 이스타 젯 수사 이게 2021년 5월부터 전주지검에서 했는데 그때 지검장이 문성인 아닙니까? 문재인하고 무슨 다 똑같네. 그래가지고 이름 때문에 출세를 했는지 모르지만 완전히 덮어버렸잖아요. 1년 넘게 그냥 뭉개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주 수사가 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이 타이스타 제. 지금 이게 문성인이가 저하고 연손 동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문성인이가 동기예요. 이자가 이게 다 덮었고요. 예. 이번에 지검장이 같은 문신데 격은 틀려요. 아, 그래요? 문성인은 문재인파고, 그다음에 지검장 문홍성은 윤석열파입니다. 윤석열파. 아, 그렇군요. 지검장 문홍성. 문홍성 얘는 지검장. 그 신윤 핵심 사단이고, 예. 그다음에 문성인이는 문재인파. 예. 그런데 물갈이 됐죠. 앞으로 그 전주지검 수사는 상당히 지켜보면 예. 앞으로 그 엄청나게 논다. 이미 박석호라고 있어요. 예. 박모라고 자꾸 하죠. 예. 그러게 박석호 씨가 USB로 자료를 다 건네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 그때 타이 밑에 이스타 직원들, 젯 대표가 박석호 예, 예.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팀장 예. 있잖아요. 실무자. 예. 이메일까지 다 검찰이 조사 끝났습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이 기소하고 나서 아마 이원석 총장이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이재명이 이제 구속되고 좀 정리되면 바로 소환할 걸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 수사가 빨리 마무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이재명이도 이제 김성태도 들어왔으니까 뭐 모른다고 이렇게 잡아떼지 말고 이실직고 하면서 빨리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문재인 수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뭐 수사는 이미 본격적으로 다 해서 99%는 다 해놓은 거고 네. 그 꼭지만 따는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꼭지만 그렇습니다. 따서 이제 뭐 바로 이 구속을 시키든가 뭐 이런 것만 남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 의왕에 구치소에 대통령실 2개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두 분이 나란히 들어가실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